초고령 사회 진입을 코앞에 둔 제주는 젊은이들이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30년 뒤인 오는 2050년이면 제주 지역 청년 인구가 지금보다 40% 가까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서울에 살다 제주가 좋아 지난해부터 제주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목진혜 씨. 하지만 졸업을 앞두고 제주를 떠나 서울 소재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임금이 낮고 비정규직 일자리가 많아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도 적고 임금도 낮고 그리고 아무래도 여기서 거주를 하려면 집도 사고 해야 되는데 집도 비싸고 그래서 서울에서 취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서울로 다시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주를 떠나는 청년들이 늘면서 지난해 제주 지역 청년 순 유입은 51명으로 5년 전 4천여 명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오는 2050년 19살에서 39살 사이 제주 지역 청년 인구는 10만 6천여 명으로 지난해 16만 8천여 명보다 3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24.9%에서 15.2%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율 감소에다 제주로 들어오는 청년 인구보다 빠져나가는 인구가 급속히 늘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입니다. 제주 청년들은 일자리 부족과 열악한 근로환경, 높은 생활 물가를 심각한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생애 주기별 취업과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인 청년 보장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직기 때는 저희가 직장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정착기가 됐을 때는 저희가 그 자산 형성이라든가 주거를 안정화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생애 주기별로 이렇게 맞춤형으로 이렇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도내 혼자 사는 청년 비율은 56.2%. 대학에 다닌 경험이 있는 청년 5명 중 1명은 학자금 대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4.3의 역사교과서 배제 논란이 제기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제주 4.3은 교육부 안대로 학습 요소와 성취 기준에서 제외하되 다만 역사교과서 편찬에 반영하도록 했는데 유족회 등은 4.3 교육이 축소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4년부터 초중고교에 적용될 교육과정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4.3을 학습 요소와 성취 기준에서 빼는 교육부 안을 놓고 제주도와 교육청 등이 반발한 가운데 새 교육과정을 의결했습니다. 4.3은 학습 요소와 성취 기준에서 교육부 안대로 제외하되 앞으로 역사과 교과서를 편찬할 때 반영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교과서 검정 기준이 되는 편찬 준거에 포함시키라는 것으로 일종의 권고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역사과 교과서의 학습 요소 129개를 모두 뺀 것이지 4.3만 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4.3을 성취 기준 해설에라도 포함시켜달라는 제주도와 제주도 교육청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4.3이 성취 기준에서 제외되면 관련 교육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사실상 의무사항이었던 4.3의 역사교과서 반영이 앞으로는 출판사나 집필진의 자율에 맡겨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편찬 기준 준거를 마련하면서 권고를 해서 4.3을 세설할 수 있도록 했다고는 하지만 이건 출판사의 자유권에 이름하는 형식이어서 출판사가 이걸 안 실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안 실을 확률이 많지 않겠느냐,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새 교육과정은 오는 2024년부터 초중고 교과과정에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교육부는 이번 국가교육위원회 의결 사항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새로운 교육과정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코로나19로 한동안 잠잠했던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움직임이 최근 심상치 않습니다. 제주 해상에서 중국 어선들이 설치한 초대형 불법 그물인 범장망이 100여 개나 발견돼 해경이 긴급 수거에 나섰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해경 단속대원들이 사이렌을 울리고 깃발을 흔들며 대형 어선으로 접근합니다. 사이렌 경광등 이용하여 현재 정선명령 실시 중에 있음. 정선명령 실시 중에 있음. 지난 4월 적발된 이 중국 어선은 초대형 그물인 범장망을 사용했습니다. 당시 해양수산부가 수거한 범장망은 61개, 참조기 183톤, 350억 원어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일 차귀도 남서쪽 150km 해상에서 이 같은 초대형 그물인 범장망이 순찰 중이던 해경 경비함정에 또다시 발견됐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범장망은 100여 개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범장망은 조류가 빠른 곳에 설치해 이동하는 고깃대를 싹쓸이하는 어구로 길이가 250m에 높이가 75m나 됩니다. 그물코가 2cm밖에 안 돼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큰 고기 아니라 어린 고기까지 전부 이제 그 빨려 들어가다시피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이제 바다의 어떤 질에다 그러니까 해양 생물들한테는 가장 치명적인 요인으로 다가올 수 있고 우리나라 그 수산 자원에 막대한 이제 영향을 이제 미칠 수 있는. 해경은 중국 어선들이 기상 악화나 밤 시간을 틈타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해 범장망을 몰래 설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경은 일단 그물을 잘라 포획된 물고기를 방류하고 있고 해양수산부에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해경은 발견된 어구의 규모로 미뤄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조만간 다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다음 주부터 특별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최후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 과정에서 한 미술작품의 존치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몇 해 전 상무관의 미술작품이 전시됐는데 전시 기간이 끝났으니 옮겨야 한다는 입장과 그대로 둬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광주 MBC 이다현 기자입니다. 1980년 당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시신이 안치됐던 상무관입니다. 가로 8.5m, 세로 2.5m 크기의 미술작품 검은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지난 2018년 5월에 전시됐던 이 작품을 그대로 두느냐, 옮기느냐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 단체 등은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상무관을 새로 꾸미기 위해선 작품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 차례의 전시 계약 기간이 지난 2020년 7월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는 겁니다. 작가 측은 지난 2018년 11월 약 반년간의 일시 존치 기간이 끝나면 이전 요청에 따르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한 적도 있습니다. 저 작품이 계속 저기에 놓여져 있다고 했을 때는 공사가 진행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작품이 있는 것을 전제로 상부관 컨텐츠를 구성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작가를 비롯한 일부 문화예술인들은 검은비를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작가 측은 처음부터 상무관이라는 특정 장소를 위해 만든 작품이고 전시장을 찾았던 시민들에게 추모비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합니다. 상무관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검은비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 계약 기간이라는 그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상무관에 남아서 추모비의 역할을 해야 되고. 광주시 등은 작가 측에 오는 12월 31일까지 작품을 회수해달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현재 상황이 이후로도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약에 따른 정당한 절차다, 일방적 행정이다라는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갈등을 풀 뾰족한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밤사이 비가 오면서 도로가 많이 젖고 얼어 있습니다. 아침까지는 제주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5mm 미만의 비가 가끔 오다가 그치겠습니다. 출근길 보행과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산지에는 아침까지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요. 현재 성판악과 천백고지, 어리목에는 가시거리가 500m 이하로 좁혀져 있습니다. 산간도로 이동 시 안개등 켜시고 서행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추워지겠습니다. 5도가량 떨어져서 낮 기온 6도 안팎에 그치겠고요. 주말에는 기온이 더 내려가 일요일에 한파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눈 소식도 있는데요. 제주 전역에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많은 곳은 15cm 이상, 그 밖의 지역은 최고 5cm 정도의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눈과 비가 섞여서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주말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제주 전 지역에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주말에는 강풍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남부 지역 8도, 서부와 동부 지역 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 지역 10도, 그 밖의 지역은 6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흐리겠고요. 기온은 점점 떨어지겠습니다. 비양도와 추자도는 낮 기온 4도가 예상됩니다. 바다 상황 보시면 오전까지는 물결이 2m까지 일겠고요. 오늘 오후에 제주 남쪽 바깥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주말에는 제주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주말에 오는 눈과 비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 3부는 전국협동조합노조가 제주감귤농협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협약 해지통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이 자동 갱신돼 효력기간인 오는 2024년 5월 31일이나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노조는 감협에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 3부는 탐난운전 신규 사업자 선정에 반발해 코나이 측이 제주도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 체결과 후속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탐난운전 대행사였던 코나이는 지난 10월 새로운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하자 정부와 제주도가 평가위원들을 사전 접촉하고 점수를 담합한 의혹이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영화배우 곽도원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당시 차에 함께 탔던 30대 남성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곽 씨는 지난 9월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의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혈중 알코올 농도 0.158%인 상태로 애월읍 봉성리까지 11k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1년 지역 안전지수에서 제주도가 감염병 분야에서 가장 높은 1등급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와 화재, 자살 분야에서는 2등급을 받았지만 범죄와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습니다. 한편 제주는 4개 분야에서 등급이 높아져 가장 많이 개선됐고 세종시와 경기도는 4개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주 지역 고독사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 고독사는 44명으로 2017년 12명에 비해 4배 가까이 급증해 연평균 증가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도내 사망자 가운데 고독사 비중은 2017년 0.3%에서 지난해에는 1%로 늘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